오늘은 창업시장의 환경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창업 아이템이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제대로 사업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제가 앞에 영상에서 퇴직을 하고 창업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창업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창업 아이템이 과연 시장에 먹힐 수 있는 아이디어인지, 그리고 이러한 창업 아이템의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았을 때 수익 모델은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수익 모델이 수익화가 오랫동안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인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창업 아이템 자체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러한 문제점들은 보완하거나 아니면 수정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또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것인지 등등을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점검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창업시장의 환경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창업 아이템이 과연 시장에 접근하려고 하는데 시장의 변화, 그리고 고객들의 가치에 부응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변화들, 트렌드, 그리고 그 구성 형태 등등에 대해서 미리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창업 아이템이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환경 분석에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의 창업 아이템을 사업화시키는 데 있어 좀 더 고도화시킬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것인지, 변화, 보완이 가능한 것인지, 또는 수정이 꼭 필요한 것인지 등등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시장의 변화는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서는 키오스크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1, 2년 사이에 많은 매장들이 키오스크를 통해서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종업원이 주문을 받고 그 받은 주문을 주방에 전달을 하는 체계였는데, 지금은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하면 바로 주방에 전달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음식이 만들어져서 저희가 직접 픽업을 하거나 아니면 종업원이 음식만 갖다 주는 형태의 매장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키오스크가 활성화되는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상승이 되어지면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자영업자들의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죠. 이러한 키오스크는 앞으로 다른 형태의 변화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을 갖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다라고 아십니까? 고객이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스타벅스에 방문하기 직전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주문을 하고요. 스타벅스에 도착하면 바로 본인이 선택한 음료를 픽업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키오스크는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모바일 형태의 그 사이렌 오다와 같은 주문 결제 시스템으로 변화, 발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 시장에서 이러한 영역의 사업들을 고민할 때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리고 저희가 준비하거나 또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영역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최근의 매장들에서는 또 다른 변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로봇입니다. 협동 로봇들이 식당에서 커피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간단한 초밥을 만들어내거나 그 우동 같은 것들을 제 시간에 제대로 요리해내는 그러한 로봇들이 매장에 하나하나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로봇이 만든 음식이 오히려 사람이 만든 것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이 또한 인건비 상승에 따른 새로운 형태입니다. 이러한 협동 로봇들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종업원이 음식을 고객들한테 갖다 주는 형태가 로봇이 음식을 갖다 주는 형태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키오스크나 사이렌 오다와 같은 시스템은 궁극적으로는 매장의 무인화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몇몇 유통업체들이 이러한 무인화 매장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존고와 같이 어마어마한 형태의 그 정보통신 기술이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단순한 형태의 무인화들은 현격하게 늘어날 것입니다. 무인화에 대해서 오해가 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게 중국에서 2, 3년 전부터 무인 편의점을 상당히 많이 늘렸었죠. 그리고 작년에는 많은 무인 편의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없는 매장은 사람이 찾지 않는다.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중국의 무인 편의점은 무인화를 위한 무인 편의점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저희들이 편의점을 찾을 때 가장 많이 찾는 물건 그리고 편의점 매출을 가장 크게 늘리고 있는 제품은 무엇일까요? 가정간편식 신선식품들입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짧게는 12시간, 길게는 24시간 내에 물건이 교체되어져야 합니다. 유통기간이 짧죠. 그런데 중국의 무인 매장들은 그러한 신선식품, 가정간편식들을 갖다 집어넣기 위해서는 물류를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하다 보니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갈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공산품 위주로 편의점을 꾸려왔습니다. 관리는 편하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곳에서 휴지를 사고 뭐 이런저런 생활용품을 사는 경우보다는 먹거리를 사거나 아니면은 신선한 음료들을 마시는 계기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인화를 만들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제품을 제대로 유통기간 내에 교체시키고 또 그것들을 진열하고 배치하는 업무들을 하는 관리 요소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시장의 변화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공유경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골목시장에서 식당을 차린다고 했을 경우에 우선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임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식당을 제대로 꾸며야 되고 주방을 만들어야 되는 비용들이 적게는 수천, 많게는 수억 원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공유주방 많이 들어보셨죠? 시간 단위나 또는 공간 단위로 식당을 빌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레시피를 만들어서 O2O, 즉 배달과 연결시켜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형태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70여만 원에서 시작하거나 수백만 원의 비용을 가지고 멋진 배달 중심의 식당들을 꾸며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주방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가장 큰 토대는 배달 시장입니다. 과거와 달리 꼭 손님을 내 식당에 모시지 않아도 배달을 통해서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요소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 주방을 활용해서 그 공유 주방 내에서 좋은 레시피를 가지고 고객들한테 충분히 가치를 제공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식당의 브랜드를 알린 다음에 그것들의 성공 가능성을 검토한 이후 골목시장 내에서 올바른 오프라인의 식당을 만드는 것도 답입니다.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공유 식당을 통한 자영업 창업, 이것도 하나의 트렌드로 가는 것이고요. 저희가 예전에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사무실을 임대하고 사무집기나 아니면 사무용 여러 전산 장비들을 구매를 하거나 임대를 해서 사무실을 채웠죠. 하지만 요즘은 외국계 위워크라든가 아니면 국내의 로봇 같은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공유 오피스들이 존재합니다. 보증금 없이 매월 일정 비분의 비용을 낸다 그러면은 작은 책상 하나 또는 서너 개의 책상을 임대해서 쓸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함께 쓸 수 있는 공간에서 함께 더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좀 더 발전하는 경우에는 점포를 공유하는 형태, 샵인샵의 개념일 수도 있는데 조금 다른 형태로요. 점포를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자와 함께 서로 나누어서 이용하는 그러한 사업 창업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내가 만든 제품들을 좀 더 사람이 많이 이동하는 공간에서 소개하고 판매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이벤트를 통해서 내 제품을 알리고요. 또 일시적으로 매출을 증가하고 싶은데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공간에
그 임대를 한다면 상당히 비싸죠. 그래서 요새는 그런 팝업 스토어 자체, 팝업 매장 자체를 오투어로 빌려서 쓸 수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즉 뭐냐면 내가 멋있는 또는 내가 고객들한테 꼭 소구하고 싶은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 제품들을 알리거나 이벤트를 하거나 판매를 하기 위해서 백화점 1층 매장이라든가 아니면 역전 매장 같이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공간에 그 일정 공간 또는 가판 하나 정도를 따로 빌려서 시간 단위, 일 단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공유경제의 한 영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공유경제를 이용할 경우에 창업은 다소 쉽거나 저렴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내가 온라인을 통해서 물건을 팔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요? 11번가, 옥션, 지마켓, 인터파크와 같은 오픈마켓도 있고요.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 카카오의 톡 스토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그 카드 수수료 또는 쇼핑에 그 연결시켜주는 작은 2% 정도의 수수료로만 매면은 오픈마켓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저의 제품, 저의 서비스, 심지어는 저의 매장을 알리는 형태의 온라인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그 도매국, 오너클랜, 온채널과 같이 도매매 플랫폼들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미 조금 아까 도매국 같은 경우에 수십 가지의 상품들을 소싱해 놔서 이렇게 소싱되어져 있는 제품들을 앞서 말씀드린 오픈마켓이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카카오 톡 스토어에 갖다 팔 수 있는 셀러들을 모집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내가 온라인 셀러가 되어져서 그러한 도매 플랫폼으로부터 물건을 가져와서 그 물건을 앞서 얘기한 오픈마켓이나 네이버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매되어져서 주문을 받으면 그 주문받은 것들을 도매매 플랫폼에 입력을 시키면 그들이 배송을 해주죠. 위탁 배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내가 물건이 없더라도 내가 굳이 상점을 꾸미지 않았더라도 즉시 온라인 셀러가 되어져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미 도매국이나 오너클랜, 온채널에서 물건을 가져다가 파는 온라인 셀러들이 무척 많다는 것이죠. 내 경쟁자가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오픈마켓에 동일한 제품들이 수천, 수만 가지가 진열될 수 있는 계기들이 생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고 수익 구조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들은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할 때 이러한 영역들을 활용을 해서 그 사업을 시작을 하고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소싱 능력입니다. 내가 어떤 제품을 가져와서 나만의 경쟁력을 가지고 팔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온라인 셀러도 여러분들이 쉽게 은퇴 이후에 할 수 있는 창업의 한 영역입니다. 바로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 수 있으니 얼마나 편합니까?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 주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가졌던 인맥들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소싱 능력을 키우십시오. 나만이 팔 수 있는 제품, 나만이 온라인에서 고객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을 찾아내는 노력이 부단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십시오. 최근에 시장의 변화 중에 하나가 골목 CF입니다. 옛날처럼 메뉴 많고 별거 매장 큰 형태에서 그 음식들, 다양한 음식들을 제공하는 형태가 아니고요. 나의 개취를 존중해주고 그리고 나의 음식을 사랑해주는 사람들만을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그 인플루언서로서 인스타그램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조용히 대화도 나눌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셰프와 그 요리하는 모습들을 봐가면서 대화할 수 있는 형태의 작은 식당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골목 셰프 시장이 활성화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요리에 관심이 있다거나 하면은 공간 기획을 잘 해내서 사람들의 인지를 좀 높이고요. 그 음식을 만드는 재미를 고객들과 가치를 나누어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그 인지되어지고 또
경쟁력을 갖는 형태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요리사의 또는 식당 주인의 개인 취향이 많이 반영이 되어질 수 있는 것들을 경쟁력으로 합니다.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레시피나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형태의 그 세트를 잘 꾸밀 수 있다고 한다면은 기존의 식당과 다른 차별화를 통해서, 그리고 가격조차도 무조건 저렴한 게 좋은 게 아니고요. 고객들도 적정한 수준의 그 가성비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용을 아주 조금 더 내더라도 제가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성향들을 올바르게 이루어내는 것들 자체가 골목 셰프의 역할이죠. 도전해 볼 만합니다. 앞으로 자영업이라든가 아니면 오픈마켓의 매장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사업들을 고민한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공간 기획력입니다. 내가 공간을 어떻게 디자인해낼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 그리고 경쟁 요소로 작용하는 것들이 앞으로의 시장입니다. 왜냐하면은 개성을 존중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공간 내에서 사람들은 또 다른 형태의 만족감을 찾습니다. 즉 오프라인 매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체험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부분들이죠. 그러한 체험 매장이 되어졌을 때 사람들은 단순히 온라인에서 쇼핑을 하는 형태가 아니고요. 굳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그 매장에 찾아와서 그 매장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그 체험해내는 공간들을 통해서 만족감을 가져갈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공방과 같은 형태의 시장이죠. 와서 배우고 재료를 사고 직접 만들어서 그러한 제품들을 집에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함께 새로운 형태의 쇼핑몰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형태로서 창업도 가능한 부분들을 가져갑니다. 최근에는 사람들이 매장에 와서 즐기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고민했을 때는 그러한 체험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들, 그리고 그러한 체험뿐 아니고 공간에 대한 만족감으로 인해서 인플루언서들이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에 그러한 공간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고, 또 그곳에서 본인들이 만족감을 느끼면서 그 힐링을 할 수 있는, 또는 체험을 통해서 또 다른 만족을 느낄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부분들 꼭 명심하셔서 사업, 창업할 경우에 고려하셨으면 합니다. 이제 프랜차이즈도 새로운 변화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서 무인화 매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육도 자동 판매기를 통해서 판매하는 형태들을 가져가는데요. 그러한 형태들을 프랜차이즈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솔로 다이닝, 혼술, 혼밥족들이죠. 요새 식당에 가서 특히 저녁 시간에 혼자 식사를 하려면 눈치가 많이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인분을 시켜서 먹어야 되는 경우들도 존재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아니고 개인들이 작은 공간에서 혼자 식사를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영상도 보고 또 친구들과 대화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과거에는 1인 가구가 주로 20대 청년층에서 존재했었는데 인구가 변하면서 최근에 중장년 시니어들의 그 1인 가구들도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장 문제도 있고요. 그 황혼 이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그 1인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1인 가구들을 타겟으로 하는 사업들을 고민해보는 것들은 창업 아이템으로서 충분한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로 다이닝뿐만 아니라 스터디 카페와 같이 이제도 공부하는 형태가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독서실 같은 형태는 아닌데 카페 같으면서도 나만의 공간을 통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한 시장들, 솔로 다이닝 시장을 바라보십시오. 그 솔로 다이닝 시장도 단순히 배달로 이루어지고 있는 오토 시장뿐 아니고요.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에서 다른 형태로 진행되어지는 그 구성 형태들이 존재합니다. 그 안에 영상을 볼 수 있는 와이파이를 제공하고요. 다양한 ICT 기술들을 집어넣는다고 한다면은 분명 사람들한테 인지되어지고요. 좋은 아이템, 창업 아이템으로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 창업 시장에
환경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이러한 창업시장 트렌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현재 벌어지고 있는 트렌드를 찾아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망한답니다. 쭉 성장하고 있는 어떤 창업 아이템이 트렌드에 의해서, 그런데 이게 어느 지점에서 트렌드가 변화하거나 아니면 경쟁이 심화하거나 또 다른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그 시장 자체가 급속하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창업시장 환경 분석은 꾸준히 하고 또 꾸준히 살펴봐야 될 과제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너무 얽매여져서 내가 하려고 하는 창업 아이템을 너무 작게 보거나 또는 너무 위험하다고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내가 진짜 즐겁게 내 경험을 그 속에 충분히 담아서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우선 살펴보시고 시장하고 같이 결합시킨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할 것입니다. Standards.